앞으로 BC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해리 베인스 BC 노동부 장관은 21일 성명을 통해 올 가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BC 청소년들의 근로 가능 최저 연령을 기존 12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BC주는 현재 12세 이상 청소년의 고용을 허용하는 유일한 주입니다. 이번 근로 가능 최저 연령은 국제 청소년 고용 기준에 맞게 개정됐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새 규정은 오는 10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베인스 장관은 근로 경험은 젊은이들에게 보람 있는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결코 그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며 시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15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들은 건설, 제조, 운송 등 광범위한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경험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월세이 BC가 공개한 근로자 부상 클레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에게 110만 달러 이상의 장애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베인스 장관은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어떤 유형의 고용이 적합한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필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14세와 15세 근로자들이 부모와 보호자의 허락하에서는 가벼운 업무를 도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세와 15세 청소년들이 가벼운 업무 밖의 노동을 하기를 원할 경우 BC 노동부 고용기준지부의 허가를 받아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2세 이상의 모든 청소년들은 노동 수준이 정부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직계가족 소유의 사업장이나 농장에서도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 이번 개정 사항은 라이브 공연 등의 청소년 공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BC 정부는 올해 말 규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위한 위험한 업무를 규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의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BC주 정부는 BC주 산불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BC주 중부를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사태를 선포한 20일 이후 지난 이틀간 BC주 중부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은 계속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에 BC주에는 퀘벡 엘버타 뉴브런즈 윅의 소방대원을 포함해 총 3,100여 명의 대원과 178대의 소방 헬기가 산불 진화에 투입되었지만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업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BC주 중부 지역에 대한 강풍주의보는 목요일 밤까지 연장되면서 산불은 더욱더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은 오는 금요일에는 조금 잠잠해질 예정이지만 주말에 다시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이번 주말 최대 고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편 BC주 전역에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이 늘어나면서 휴가 시즌을 맞이한 여행객들은 여행 계획에 앞서 해당 지역의 산불 진행 상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호건 수상은 21일 BC주 남동부 지구소방센터가 있는 캐슬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산불은 그 어디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오지 여행은 삼가고 산불 주의령이 어느 지역에 발령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충고했습니다. BC주 중부 지역 관광업계는 팬데믹에 산불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위기에 빠지게 됐는데 이에 대해 호건 수상은 지난 1년 반 동안 해온 것처럼 우리 정부는 이번 산불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살서제 사용이 BC에서 한동안 제한됩니다. BC주 환경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21일을 시작으로 2세대 항응고성 살서제에 대한 판매와 사용을 향후 18개월 동안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헤이먼 환경부 장관은 살서제로 인해 설치류뿐만 아니라 조류와 야생동물, 애완동물도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를 걸쳐 불필요한 살서제 사용을 금하게 됐고 그 대신 안전한 대체 제품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세대 항응고성 살서제는 이전 세대 살서제보다 효과가 더욱 강력한데
설치류를 잡아먹는 동물도 이 독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잦습니다. 특히 살서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동물은 쥐를 주로 잡아먹는 부엉이인데 고아동물재활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BC에서 매년 약 60마리에 달하는 부엉이나 조류들이 살서재로 인해 사망합니다. 이와 같은 피해에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살서재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고 지난해 6월 노스밴쿠버 디스트릭트 시의회는 살서재 판매를 금지하는 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BC에서 살서재 사용은 최소 내후년 초까지 금지될 예정이지만 농가, 병원, 식당, 식료품점 등에서 농산물 생산과 식품 안정 목적으로는 살서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불에 탄 트럭 안에서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7시쯤 랭리 197 스트리트 인근 82 애비뉴 선상에 세워져 있던 붉은색 포드 트럭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자 차 내부에서 불에 탄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 인근은 사건 수사로 인해 한동안 출입이 통제됐으며 현재 RCMP 살인사건 전담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체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최근 메트로 밴쿠버에서 진행 중인 갱단 조직 간의 세력 다툼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목격했거나 관련 정보가 있다면 RCMP 살인사건 전담팀 제보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앞서 20일 오전 5시쯤 밴쿠버 스트라스 코너에 위치한 런던 호텔에서는 40대 남성이 총격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직후 달아난 2명의 용의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특정 인물을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